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에 걸어다니는 터줏대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화석, 네, 16학번 김경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졸업반 조정필이라고 하고요. 18학번 이슬입니다. 호호! 20학번 임정현 학생입니다. 21학번 김혜원입니다. 군대로 치면은 말년병장은 이제 끝나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5학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임원사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비밀. 누굴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짬이죠. 이제는 새내기에서 미개공 중고에서 헌내기로 가는 그런 중간 단계이지 않을까. 이제 거의 헌내기죠. 3학년이니까. 학교 가다 안 가다 학교랑 밀당하는 그런 사이? 네, 당황스럽네요. 네. 괜찮습니다.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고. 근데 주변에 보면 6학년, 7학년까지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5학년을 지금 다니려고 하는 것도 집안의 가장 큰 불효인데 아마 6학년에 다닌다고 집안에 말하면 호적이 파이지 않을까. 총 8번 해봤죠.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8번 했고 계절학기 합치면 10번 정도 했습니다. 저는 4번 해봤습니다. 저는 2번 해봤습니다. 수강 신청은 2월 중에 하게 되어 있고 학기 들어가기 1주에서 2주 전에 수강 신청합니다. 수강 신청은 학년마다 다 날짜가 다른데요. 4학년 하고 3학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이어서 얼른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망한죠? 네, 안 망했다고 하면은 제가 5학년을 안 다니겠죠. 저는 이제 알바 시간이 겹쳐서 가장 믿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끝나고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친구 놈이 6학점을 넣어놨더라고요. 18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본인만 믿어야 된다. 어찌어찌 18학점에 맞춰가지고 정말 듣고 싶은 강의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또 수업을 OT를 갔어요. OT를 갔는데 이 수업 진짜 재밌겠다. 1학기 동안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강의실 문은 닫혀있고 문자로 폐강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재수강도 약간의 경계심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조금 제 경험담이에요. 네, 저도 이제 재수강을 해봤는데 원래는 본학기 수업을 듣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계절학기에 재수강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계절학기에 모든 과목이 다 열리는 게 아니어서 제가 재수강하려는 과목도 안 열리고 또 그 다음 학기에는 이 과목 다시 들어야지 재수강 해야지 했는데 전공이랑 또 시간표 겹쳐서 못 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 친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별 그런 수강 신청 인원이 있는데 수강 신청할 때 본인은 빨리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경쟁에서 밀려서 또 못 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재수강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재수강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재수강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많죠. 일단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수강신청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되잖아요. 그 컴퓨터에 그게 안 깔려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다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깔려 있겠지 하고 갔는데 크롬밖에 없는 거예요. 안 열리죠. 그거 꼭 주의하세요. 컴퓨터를 미리 확인하도록. 딱 처음 수강 신청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수강 신청을 하니까 합업 차단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못해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망했다 이러고 넋놓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수강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교양 필수 과목이었던 생활 영어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2학년이신 학생회장 선배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탁을 드렸었죠. 수강 신청하기 전날 밤에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엄마 아빠 몰래 이렇게 밥그릇에 물을 떠다가 창문 앞에 두고 옛날 할머니처럼 막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교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서 알게 됐습니다. 네, 종합적부 시스템에서 그 학년마다 다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거 과목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라 나름 꿀팁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였다. 저는 이제 학교를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수강 신청란이 많이 바뀌는 것도 봤고
교육과정이 추가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많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15년도 입학자, 18년도 입학자, 그리고 20년도 입학자 뭐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입학자별 교육 과정이 다르게 칸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수강 신청해야 되는 분들은 본인 입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하실 때 본인 입학한 연도를 잘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없는데 에타에 들어가서 자주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에브리타임에서 그런 행위를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 강의 같은 거를 좀 사고 파는 행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같은 등록금 내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사고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메이플 자유시장 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굳이 그렇게 돈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위엔 없어요. 보통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정보들은 웬만하면 믿을 게 안 되고요. 익명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정보 같은 거는 가장 쉬운 거는 뭐 선배들한테 듣는 게 좋긴 한데 아니면 조대 홈페이지에도 나중에 뭐 강의 계획서 같은 게 올라오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수강 신청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사탕을 주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도 많기 때문에 특히 강의 평가 보고 이렇게 수업을 고르는 학생들 보면은 되게 좋은 강의 평가를 보고 수업을 골랐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교수님이 너무 시킨 것도 많고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랬던 친구들을 보고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거 꿀교양이에요. 신청하세요. 이러는 거는 아닌 경우도 몇 개 있으니까 다들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경상대에서 최대 걸어가기. 이렇게 걷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형강 하면 찌들어서 운명의 상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도 2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본관을 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마라톤 선수다 아니면 사이클을 정말 잘 탄다 하면은 최대에서 4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한 6일 동안 거의 뭐 숨어서 자고 막 강의 자고 그랬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거기서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내려오는 게 맞다. 그리고 얼마나 좀 경사가 있고 뭐냐면은 셔틀버스가 교내에 다녀요. 이 사회과학과만 전용적으로 다니는. 그래서 저 20살 때는 그거 놓치면은 그냥 수업 그날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대한 한 번 가는 김에 연강으로 잡아라 라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졸업사정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과목을 다 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4학년 짬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많이들 궁금해 하거든요. 재학생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졸업 사정표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학과실이나 교학팀에 문의하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열별로 또 수강 신청이 그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신 다음에 학점에 맞게 넣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나에 해당하는 그거를 참고를 하되 약간 일일이 세죠. 그 전체 수강 과목조회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일일이 몇 학점짜리 몇 번 들었고 과목 몇 개 들었다 이거 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남은 학점을 계산했다. 그 매번 학기마다 아니면 수강 신청하기 전에 제 거 과목들 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그 과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에타나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학팀이나 아니면 조교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학팀의 조교님을 괴롭혀야지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 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영역별 이수표를 본인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살이고 성인이고 본인의 또 학점과 졸업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챙겨야 하고 이것들을 잘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역별 이수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역별 이수표를 하면 이제 뭐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학과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 영역에서 몇 학점을 들어야지 또 어디 영역에서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기가 끝나거나 매년 이제 학년이 끝날 때쯤에 이번 학기에는
뭐 이 과목 이 과목 들었으니까 다음 학기에는 이런 과목 들어야지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영역별 이수표 같은 게 되게 말도 어렵고 내용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특히 신입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분명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제 교학팀이나 조교실 이런 데 달려가가지고 저 교양이랑 전공 영역별 이수표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본인이 얼만큼 들었고 이제 앞으로 뭘 듣는 게 좋고 어떤 영역이 남았고 이런 것들을 교직원 분들께서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니까 교직원 분들이랑 또 조교님들 이런 분들 계속 괴롭혀가지고 알려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수강신청 꿀팁이란 건 없습니다. 왜냐면 꿀팁이란 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학교 근처에서 하면 잘 된다. 그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후문 PC방에서 해봤는데 실패했고요. 그때 한 수강신청이 역대급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6개 들었거든요. 그냥 운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과 클릭 속도를 믿으세요. 저만의 꿀팁인데 수강신청 보통 PC방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신청 하러 가면은 그 시간대에 이제 같이 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 경쟁자죠. 인생은 혼자니까. 그러면 이때 59분쯤에 다들 열리는 것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59분에 열렸다! 라고 큰 소리를 질러주면은 그때 사람들이 당황 타가지고 새로 고침 누르고 창 나갔다 들어오고 막 연타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모두가 당황 탔을 때 여유롭게 007 전력 맞춰서 수강 신청하시면은 공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본 수강 신청 이외에 정정은 기간이 있는데 이 정정은 기간에 대한 되게 카더라가 되게 엄청 많아요. 이야기들이 엄청 많고 그 중에서도 선배들이 정정 기간에는 어차피 출석 인정 안 되니까 너 수업 안 들어도 돼. 그냥 수업 째고 나랑 놀자, 뭐 술 먹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듣곤 했는데 모든 과목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교수님마다 혹은 분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반과 교수님은 정정 기간도 출석에 포함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혹시라도 내가 듣는 수업이 그런 교수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정 기간에 뭐 수업을 빠져도 된다, 뭐 출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 꼭 출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교양 상한학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뭔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영역별 이수표나 뭐 교양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수업을 막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양 상한학점에 걸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양을 내 맘대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학과마다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교양 학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확인하고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교양을 신청해서 필수 교양을 먼저 듣고 그래야 졸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 남은 학점을 통해서 뭔가 이런 과목 재밌겠네 이렇게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표를 짤 때도 가장 내가 이제 1학년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지 다음 학년에 좀 편할까, 그리고 어떤 수업을 좀 더 많이 들어야지 졸업할 때 좀 편할까, 그걸 좀 고민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라기보다는 내가 고등학교 때 막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이랬다 해서 대학교 때도 1교시를 신청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좀 알고 친한 선배들이나 교수님을 많이 두세요. 그래야 좀 듣는 게 많기 때문에 꼭 그랬으면 좋겠고 1학년 때 이제 교양 필수 영역을 많이 들어놓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개발과 사회봉사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만큼은 좀 1학년 때 들어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 이제 교양 과목의 시간표가 겹치는 일도 많고 왜냐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전공을 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 그 교양 과목이 따로 있는데 학년별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이 제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자기 개발과 사회봉사 영역 그 중에서도 명저 읽기, 뭐 문화 초대석, 자아 발견과 진로 탐색 이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는 꼭 1학년 때 먼저 들어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수강 신청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수강 신청 마음 놓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강 신청을 잘하든 아니 못하든 어떻게든 학교 생활은 다 잘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불감이도 다 좋지만 내가 정말 대학에서 하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거를 들으면서 되게 배워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자발적 아싸였거든요. 자발적.
그래서 저는 친구를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등교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끝나고 조대 후문에서 놀 수도 있으니까 꼭 같이 수업을 듣길 추천합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믿어라. 갑자기 뭐 군대 조교 같은데 저처럼 친구한테 부탁했다가 6학점만 남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폐강이 되고 그러다가 5학년이 되고 특히 2학번 분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저 같은 선배가 되기 싫으시면은 네, 꼭 수원시청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